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사귀고 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이 함께 살던 남성에게 살해당했고 기대해라, 씨. 너 뛰지 마라. 언제부턴가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 교제 살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최근 교제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 심각성 속에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제 살인이라고 부르는 행위 중에 교제 살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요, 관계성 폭력, 관계성 살인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언론과 방송에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관계성 살인 중에 만약에 교제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교제 살인, 교제 폭력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교제 중에 있다가 한쪽이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헤어지자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이나 폭력을 할 경우에는 이별 살인, 이별 폭력 이렇게 부르죠. 헤어진 이후에 잊지 못하고 또는 보복성으로 행하는 경우도 이별 살인, 이별 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보다 더 많아졌는지 맞아요. 궁금하긴 해요. 이게 막 다 혼자 잘하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진 건가요? 왜 그것도 큰 요즘에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는 경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대중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축소되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이별하는 어떤 그 불안에서부터 기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영향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죽는 순간에야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안타까운 한 여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저녁 6시 35분쯤 부산입니다.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자, 믿기 힘든 내용을 아주 담담하게 말하는 신고자인데요. 제가 정신과 약도 먹고 있는데 지금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지금 현실 분간이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살해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저 그 집에 있고 저는 나와가지고 옥상에 있죠. 뛰 내리려고요. 자, 이 남자의 신고에 경찰과 119가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한 여성이 휘칼로 21곳을 공격당해서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 난리가 났구나. 네, 남자친구에게 목과 옆구리, 허리, 급소를 공격을 당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지금 119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119로 이송됐다니까 택시 타고 바로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온몸에 자창이 있었고 그런 상태였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그때는. 자, 도대체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저게 사랑이야. 작년 9월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간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21차례 공격해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 연인이었잖아요. 21차례를 어떻게 그렇게 찌를 수가 있죠.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저 지금 방금 보신 이제 상처 부위도가 이제 검시 조사관이 아마 현장에 출동해서 작성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21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 손 같은 데가 이제 방어창이 생기면서 초기에 진압이 되고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같은 장소로 공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당히 심각한 공격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저는 장면들은.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피해 여성이 일하고 있던 가게에 가해 남성이 손님으로 방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2023년 11월 두 사람은 당분간 교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바로 악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폭력이 있었나요? 시작하자마자 네. 악연이 된 거예요? 의심을? 왜요?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이 지난 2024년 1월 남자친구의 집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자친구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이성 친구들과 연락을 아예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관계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네요. 아. 근데 2개월이 지나고 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그게 2개월째가 되니까 이제 크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집착이라는 게 너무 사람을 숨막히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이라는 게 있는데 날 만나면서부터 넌 아무것도 하지 마인 거잖아요. 나만 너를 가질 수 있어. 넌 나만 만나야 돼. 나랑만 밥 먹어야 돼. 막. 아 진짜 그런 집착에서 비롯된 통제만으로도 숨이 막힌다는 네. 표현을 하셨는데 저 남자의 도를 넘는 행동은 집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여자친구에게 폭행, 손찌검을 가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심지어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강요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은 도저히 본인이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데 안전 이별을 할 자신이 없다. 보복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귀면서도 그 상황을 알고 알고 인지를 있었네. 이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별을 못하고 있던 거네요. 네,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이별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감정적으로 욕구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못했던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상당수 이별을 어느 정도 시도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심하게라도. 이별을 시사했다든지 한 번씩 시도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력이나 집착, 통제 강도가 더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라도 호소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이별의 시도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구나. 그런 짓을 하는데도 너 그 사람이 좋은가 봐. 이런 오해를 자꾸 받기 시작하면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력 하루하루 더 심해지기만 했고요. 그러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견딘다라고 판단한 여자 친구가요. 용기를 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런데요, 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직후 여자친구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 할 게 있나? 때리고 약 처방받게 하고